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저는 최근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남이 망하는 것만 보고 즐거우면 안 되겠죠. 왜 망하는 것이 좋은지, 대안은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이 망하는 걸 보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천박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이 망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그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엄청난 신경전,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흥해할 나위에 흥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썩은 밭에다가 집을 짓고 썩은 밭에다 씨를 뿌리려고 안가팀을 쓰고 있지만 썩은 밭에서 싹이 트겠습니까? 틀 수 없죠. 그렇지만 무기력하기 짝이 없던 국민의힘에 한동훈이라는 정말 명장이 등장하면서 큰 희망을 보이고 있고 희망의 싹을 심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새로운 선택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 바로 전에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 합당을 또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장관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 구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쟁자가 없으면 썩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초롱초롱한 두 젊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서로 경쟁의 위치에 서 있다는 거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행한 일입니까? 다행한 일입니까? 이 두 사람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소중한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도 선의의 경쟁을 끊임없이 해가야 대한민국의 우파에게 희망이 있다. 그리고 현재로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의 새로운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 설날 연휴에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백사마을, 마지막 산끝 마을이라 그러는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이 연탄 나눔 봉사를 한 것은 명절 되면은 당 대표가 쓸 수 있는 그 선물비가 있는데 그 선물을 고루고루 나눠서 여기저기 흩뿌린 것이 아니라 연탄 나눔이라는데 한 번에 몰빵을 해서 쓰면서 도움을 주되 제대로 된 도움을 주자. 내 인기를 위해서 여기저기 선물을 뿌릴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예산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쓰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포퓰리즘 정치를 안 한다는 것이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민영배 의원이라는 이 사람한테는 의원이라는 거 붙이는 것도 부적절해요. 탈당을 해서 사기 탈당을 했다가 사기 복당까지 한 이런 걸레 같은 의원이 또 한동훈 위원장을 또 비판을 했어요. 얼굴에 검댕이를 묻혔다고 일하는 티내는 거냐? 거기 가면 그 대표들이 얼굴에 검댕이 묻은 모습이 재밌으니까 역부로 묻히죠. 그렇다고 또 묻힌 것을 나는 스타니까 검댕이가 묻으면 안 돼 하고 거울 보면서 그거 지워야 됩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또 비판을 하니까 한마디로 배 아픈 거죠. 한마디로 배 아픈 거죠. 한동훈 장관의 그 하늘 끝일 줄 모르는 저 인기가 하늘로 솟는 것이 한마디로 배 아픈 거죠. 자기네 대표는 지금 범죄 피의자로서
계속 재판을 받으러 들락거리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나서는 곳마다 이렇게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배 아픈 거죠.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지금과 같은 인기가 공짜로 얻어진 거냐? 공짜로 얻어진 거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한동훈 장관은 장관을 하는 기간이나 검사를 하는 동안에도 책 잡힐 일, 양심에 꺼리키는 일을 하지 않아 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여의도에서 낯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신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의도에서 보면은. 왜 정치를 저렇게 하지? 여의도 문법하고 맞지 않아. 그렇게 판단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나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3천만이 쓰는 공동 언어를 쓰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을 내가 무슨 시혜를 베풀고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시민이 동료 시민이다. 우리는 동료지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 얼마나 참신합니까? 시민하고 정치인 이퀄이다. 시민하고 정치인, 국민하고 이퀄이다. 즉 평등하다. 그런 평등의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셀카 찍어달라 그러면 다 찍어주고 찍으라고 이렇게 얼굴만 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친절하게 셀카 찍어주고 시간 있으면 사인 다 해주고 또 가장 남이 하기 힘든 일을 하지만 봉급을 조금 받는 미화원들하고 식사하기. 아마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을 보고 한동훈 위원장을 보고 감동을 받았는지 명절 연휴에 미화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펼치기 시작하면 전염이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착한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러한 새로운 선택을 지금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공약 또한 신선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는 공약은 반드시 한다. 공약이 빌공자 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반드시라는 것은 아마 총선이 끝나도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 대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남을 것 같다는 전제에는 4월 10일 총선에서 본인은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메가시티를 실제로 추진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걸림돌 운동권 출신 386, 486, 586 지금 686까지 나온 이 운동권을 청소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권 청산을 4월 10일 선거에 프레임으로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공천 기준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공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천하겠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들은 공천 제외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형벌을 받으면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겠다. 불체포 특권을 끊어내겠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자신 있게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 공천을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깨끗하고 맑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흠집이 없고 원칙주의자라면 무서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시켜서 그만두라고 했음에도 그만두라는 것을 나는 거부했다.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를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라 하는 경고장을 대통령한테 날린 겁니다. 대통령하고 나하고 사적으로 친한 건 친한 것이고 나는 공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다. 여의도 사투리 나는 안 쓰겠다. 길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가면 길이 만들어진다. 그 옳은 길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동훈 장관의 새로운 선택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하는 이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 같은 이런 의원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